예, 말씀 듣기 전까지 저도 시간적인 미래라는 것에만 익숙했는데 이제는 좀 더 다양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께서 좀 첨언해 주실 부분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평소처럼 저는 또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고정돼 있지 않다는 점은 이제 적극 같은데요. 저는 이제 백트래킹처럼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 저도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은 서로 다른 행위자들이 잔뜩 얽혀 있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미래다. 그래서 오히려 기대할 만한 거다. 제가 계획한 대로 미래가 된다면 대단히 재미없는 세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이 또 조금 다릅니다. 네. 네,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번에 그 백캐스팅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들었고 이것을 좀 나중에 소설 쓸 때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시간을 좀 저도 무심코 절대적 시간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작가는 전형적으로 상대적 시간관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청탁이 오면 마감이 잡히면 그때부터 내가 언제부터 쓰기 시작해서 몇 매를 쓰면은 무사히 마감을 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고 마감 전날쯤 이제 출판사에 전화를 해서 진정한 마감은 언제인가요? 설마 정말 월요일까지 보내야 되는 건 아니죠? 라고 말을 하면서 미래를 변동시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내가 상대적 시간관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쩌면 이 말이 과학적으로도 꼭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청중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없고 같이 상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해왔던 과학 팩트 체크 OX를 저희가 살짝 바꿔서 과학 상상 체크 OX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제가 두 가지 명제를 드릴 텐데 O라고 생각하시는 분과 X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여기 나와 계시는 이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학 상상 체크 OX입니다. 첫 번째 명제는 지구는 글렀다입니다. 이제 나오네요. 지구는 글렀다. 네, 여러분들 잠깐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혹시 O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주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도 없으신가요? O라고 생각하시는군요. 한 분 있으십니다. X라고 생각하시는 분?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으로 X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정수현 작가님 왜 X라고 생각하셨나요? 일단 지구는 글렀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 글렀다라면은 O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여기 기후 변화, 인구, 식량 같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전부 다 인간 중심으로 판단한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아지면 우리가 먹을 게 없고 우리가 살기 불편해지면 기후가 나쁘게 변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지구의 규모에서 봤을 때는 그냥 지구라는 행성이 존재하는 지구는 존재하는 것이고 뭐 중간에 인간이 그르는 이 정도는 뭐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관수 교수님께서도 같은 X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어떤 건가요? 생각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죠. 과거의 기후 기록을 보면요, 지금보다도 산소 농도가 절반 이상 많았을 때도 있고 평균 온도가 한 20여 도 이상 떨어졌을 때도 있고요. 지금보다 더 더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생물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물론 삼엽충과 공룡은 사라졌고요. 그러면 반대 의견을 주신 강 교수님께서는 이유가 어떤가요? IPCC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 패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기상학자들이 모인 그래서 여기서 보고서를 내는데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해한 것이다. 가 이 과학 보고서에 이제 실린 결론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노력하지 않으면 지구는 긁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습니다. 과학 기술을 이 융합해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힘이 세졌기 때문인 거죠. 힘이 세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과연 우리가 이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사회학자인 그 제3의 기를 얘기했던 기든스라고 하는 영국의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기든스의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먹고 살기에 바쁘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위험하다는 건 다 알지만 먹고 살기 바빠서 사실은 그걸 신경 못 써서 결국은 조금씩 미루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기후 변화를 통해서 망하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더 뭐 고상한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의 대대적인 각성이 있지 않으면 지구는 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중분들께서도 O 또는 X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슬리도에 이 의견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세 분을 선정을 해서 끝 마친 다음에 이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에 가로 열고 의견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따 슬리도를 보는 시간에 괜찮은 의견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학 상상 체크 OX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명제는 미래엔 AI가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입니다. 자, O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아까보다는 훨씬 많아졌습니다. 여기도 한 분. 예. X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데 X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관수 교수님, 예, 이유를 들어볼까요? 몇 달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AI를 기능만 겉보기로 하는 AI하고 진짜 지능이라고 부를 만한 AI하고 만약 개념적으로 나눈다면 진짜 AI가 된다면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런 AI가 뭐하러 인간을 지배합니까? 필요성을 못 느낀다. 예. 이런 말씀. 네, 같은 의견 주신 정소연 작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이고요. 뭐랄까 이 AI가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라든가 지구는 글렀다라든가 이 둘 다 이제 오하신 분들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대단한 존재는 아니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AI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뭔가 존재한다면 굳이 인간을 지배하려고 할 것인가, 이 지배와 피지배라는 개념이 AI에게 있을 것인가부터가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틀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설령 지배 피지배의 구조라고 하더라도 굳이 인간을 뭐 딴 데 가서 살아도 되고 뭐 그런 느낌이네요. 예. 네. 자, 이번에도 반대 의견을 다른 의견을 주신 네. 강현재 교수님. 네, 저는 무한 긍정의 인가 봅니다. 다 O입니다. 저는. 근데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인데요, 그죠? 아이러니한데 AI를 둘러싸 가지고 지금 세계 과학계가 이걸 규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이렇게 의견이 갈려 있죠. 앨런 머스크 같은 분은 규제해야 된다, 되게 위험하다 이러고 주크버크 같은 분은 아니다, 그리고 아직 멀었다,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걸 조금 개념으로 정리해 보면 앨런 머스크의 입장은 경계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험성이 있으니 사전에 이것을 예방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주크버크의 경우는 자유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위험성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너무 혜택이 크니 우리가 이걸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 두 가지 입장 중에 만약에 AI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머스크의 입장입니다.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불행하게도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고 학생들이 쓴 글도 이제 보고 그러는데 경계 입장을 지지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유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 예방할 수 있다라고 자신의 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이건 자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저는 O를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청중분들께서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리도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패널 토의를 다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질의응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슬리도 sli.do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강연 개요에 있는 코드를 입력하시고 질문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강연과 토론 중에 들어온 질문을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질문을 입력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입력을 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예, 지금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익명으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SF 작품을 좀 더 현실성 있어 보이도록 각종 과학 이론을 활용하여 뒷받침하는데요. 일반인이 보기엔 재밌고 흥미롭게 즐기는데 과학자
혹은 해당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가님. 예, 그 SF에서 말하는 과학의 범위 넓고 좁음을 차치하더라도 사실 그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훌륭한 문학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상적 과학 같은 게 그 예죠.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헤인 시리즈라는 르기니 소설은 그냥 한 명의 인간이랄까 어떤 종족이 어떠한 외계 행성에든 사절로 내려간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될 수 있어요. 그걸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과학 기술, 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들이 현재 과학자들이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소설은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문학이거든요. 뭐 르기니 이런 얘기 너무 흔하지만 SF 작가가 처음 노벨상을 타면은 그건 르기니 것이다라는 얘기가 항상 나오는 그런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SF에서 나오는 과학이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SF가 문학으로서 가지는 가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요거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익명으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미래 과학이 이번 강연의 주제입니다. 미래의 과학을 바라보는 지금 과학사라는 과거의 과학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과학사는 과연 필요하고 미래에도 살아남을 학문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제가 답변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필요해서 궁리하고 재미있어하고 연구하는 건 아니겠죠. 뉴턴이 이제 역학 연구를 했을 때 필요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하고 싶어하고 즐겨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을 거고. 또 예컨대 라틴어 문법 연구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글쎄요. 이제 필요한지 아닌지는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고전 어학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내지는 사라진 고전 언어를 재구성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고요. 언젠가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옛날 과학 이야기를 좋아하는 건 그건데 그러면 왜 옛날 과학을 얘기를 할까 했을 때 미래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옛날이랑 비교를 해서 뭐 그대로 연장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캠벨식의 뭐 예언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뭘 놓치고 있었나 하는 걸 뽑아낼 때는 어쩔 수 없이 옛날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뭐 응용이 될 수도 있겠죠. 아까 그 강연 중에 외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 네. 과학사를 연구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경영이나 이런 쪽에서 그 기술의 이제 과학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했는데 과거에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반대 사례가 이렇게 많다는 자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된다는 좀 저도 거의 없습니다. 역시 미래를 예측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익명으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예언력을 배제하더라도 SF는 상상력으로 발전의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지 않나요? 과학 기술은 SF 따라잡기 중이라고 하면 과연 비약일까요? 가로 열고 스타워즈 광선검의 가능성, 가타카의 유전학, 아일랜드와 인간 복제 등 과학적 발전과 함께 SF 현실화가 계속 논의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일단 이 예시들을 올드함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싶지만 일단 참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아일랜드 인간 복제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올더스 헉슬리의 브레이브 뉴 월드 멋진 신세계의 약간 그 영상 버전 정도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상적 예술로서의 SF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SF 따라잡기 중이라기보다는 SF를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쓴 좋은 SF에는 당연히 좋은 앞서가는 상상이 담길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과학이 SF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히 말하면 SF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좋은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상상에서 기초해서 과학도 하니까 그런 점에서 상상력이 있고 과학이 있고 이 순서로 보이는 것은 그 사이에 SF라는 문학이 있으면서 일종의 그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매개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의 착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실 상상력이 먼저 있고 그것이 어떤 경우엔 SF고 어떤 경우엔 과학인데 과학이 조금 더 늦게 나오긴 되긴 하겠죠. 왜냐하면 소설이 더 먼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난 어떤 시간차 같은 게 존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말씀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학 작품들은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요. 예컨대 이제 그렉 이건의 코런틴 같은 작품은 웨이브 파티클 그러니까 양자역학 얘기라고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물리 기초론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제 토론과 논의 과정을 한 20년쯤 지나서 소설로 소화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과학에 앞서고 소설이 한참 뒤진 거죠. 물론 훌륭한 소설로 승화했다는 전제하에서요. 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더 질문을 지금 골라주신 게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자신 없어요. 홍임표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고속 열차가 이론상 그게 아닌가요? 이거 아닌가요? 예. 두 개를 올려주셔서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많이. 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수많은 자연 현상 중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대 과학으로 풀지 못하는 과제 중 일반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사례를 예로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네, 먼저 이 질문을 택한 이유는 이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도 한 개라도 골라서 해드리는 게 예의가 아닐까 싶어서 했는데 사실은 솔직히 막 떨리기도 하고 머리가 멎어가지고 잘 이렇게 생각은 안 나는데요. 이 너무 클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은 존재합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걸 과학이 증명할 수 있나요? 과학이 증명할 수 없으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질문은 자연 현상에 관한 거 아니었나요? 자연 현상은 그러면 신의 기적이라고 하죠. 예,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됐나요?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과학이 슈퍼가 아닙니다. 과학도 한계가 있습니다.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기대를 하면 사실 실망도 큰 겁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우리가 적절히 기대를 하면 과학이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친구라구나 이것을 한편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을 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그 신의 예를 좀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종교 혹시 문제라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그 과학 상상 체크 OX 할 때 의견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지금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이 좋아요를 많이 받은 의견인데요. 좋은 바람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지구는 글렀지 않았다. 왜냐하면 인공보다 자연은 훨씬 크기 때문에 인간의 평가를 넘어선다. 마치 찻잔 속의 폭풍처럼 하다못해 찻잔이 이그러진다 해도 사람이 없어진다 해도 가이아라 해도 좋고 다만 인간의 생존 관점에서라면 절반쯤 우려가 들기도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 두 번째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익명으로 남겨주셨는데요. AI가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상상 자체가 교수님께서 강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술 발전과 과학의 발견을 바라고 높이 사지만 한편으로는 빠르게 발전하고 인간이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되는 양면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유리님께서 올려주신 의견인데요. AI는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역시 다른 인간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무의식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우 다 생각하지 않고 에라이 하고 그냥 도전하는 것이죠.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 다양한 의견들이 와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3개만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외에 질문을 현장에서도 하나 정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손을 번쩍 2개 그러면 받겠습니다. 예, 여기 어린이부터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 어쩌면 돌직구일지도 모르는데요. 과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보통이 아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과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리사가 되어야 되지도 않고요. 모든 사람이 야구 선수가 되어야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거죠. 많은 분들이 본인이 직접 즐기지는 않더라도 야구라는 게 재밌는 분야구나, 내지는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데 동의를 하죠. 저도 이제 과학을 안타깝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느낌들을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주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과학이 꽤 재미있는 분야고 또는 재미있게 지켜보기에도 적당한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더라 정도만 인식이 공유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으면 해야죠. 네, 질문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쪽에 이제 손을 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스타워즈가 좋은 SF 영화인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스타워즈 예고편에서 워프 타고 다른 행성으로 나라가 싸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그 우주 행성들 간의 거리를 제대로 묘사한 것인지,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대로 묘사했으면은 좋은 SF 영화를 하셔가지고 그게 제대로 묘사한 것인지 안 묘사한 것인지 궁금해요. 네. 제가 잠깐 먼저 한마디만 예. 하면요. 그 워프는 스타트rek에 있는 것이고 스타워즈에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SF의 스타트rek과 스타워즈 팬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먼 우주를 여행하는 건 맞아요, 스타워즈도. 근데 워프는 스타트rek의 기술입니다. 진짜 답은 아마 교수님께서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에는 스타트rek이든 스타워즈든 열혈 팬이 무척 많다라는 게 제 답변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짐작들은 하시겠지만 제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요. 보는 사람의 취향으로 이제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제 취향 기준이라면 스타워즈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나라 그 서사시 설화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구운몽은 좀 심했고요. 제 눈에는 이제 스타워즈는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예술 작품이라는 게 항상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지영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사회적 약자, 젠더 문제를 다루는 꼭 읽으면 좋을 SF 작품을 추천해 주세요라고 해주셨네요. 네, 제가 이 질문을 고른 이유는 사실 이게 SF라는 장르의 본질적 특성과 매우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SF는 예언적인 장르는 아니지만 미래적인 장르이긴 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점에서 사회적 약자라든가 젠더라든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SF를 추천을 하자면 제 책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 예. 또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제 또 첨언을 하자면 저는 이제 젠더 감수성이 무척 낮은 사람이었고요. 지금도 이제 무척 낮은 편일 겁니다. 다만 제가 그쪽이 없구나를 느끼게 된 건 그러니까 있다는 게 아니고요. 없다는 거를 어느 정도 자각을 조금 하기 시작한 건 르긴의 이제 어둠의 왼손을 읽고서부터였습니다. 근데 사실 10대 때 읽었을 땐 이해를 못했는데요. 30대에 다시 보게 되니까 내가 엄청난 걸 빠뜨리고 있구나 하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예, 오늘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이렇게 남겨주는 그런 패널 토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세 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소감 한 마디씩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작가님 어떠셨습니까? 오늘 미래라는 좀 추상적인 주제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듣고 저도 비전공자 이거 잘 모르는 입장에서 많은 공부가 되어서 무척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소설책의 제목은 옆집의 영희 씨고요. 가끔 이웃집 영희 씨로 잘못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옆집입니다. 옆집에 있는 영희 씨, 옆집의 영희 씨라는 책이고 창비에서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관 교수님. 예. 네. 과학의 미래와 더불어 그 과학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나의 미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는 어떨까? 그리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역설적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과학의 미래와 더불어 나의 미래는 어떨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이관수 교수님. 예,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제 미래는 뭔가 제가 달라지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오늘 숨은 음모 중에 하나는 저랑 강윤재 선생님이랑 노상 투닥투닥거리는데 어느 쪽이든 조금 이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그 미래는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세 분을 보내드리기 앞서 제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견 읽어드린 세 분께는 저희가 그 책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강연이 끝나면 이제 그 안내 데스크 쪽으로 와 주시면 저희가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좋은 바람님과 한 분은 익명으로 남겨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한유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네 분을 드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분만 더 선택을 하면 윤병현님도 저희가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수고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다음 학기 주제에 대해서 들으셨죠?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은 과학의 기반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학문인데요. 많은 대중분들께서 다소 어렵게 느끼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우리 카오스 재단에서 수학의 참맛을 우리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전달하는 그런 강연을 기획한다고 합니다. 다음 학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료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 수료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과학 관계자분들께서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니 오시면 즐거운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는 오늘이 미래과학의 마지막 진행입니다. 매 강연마다 시작 5분 전이면 긴장이 되어서 왜 내가 이걸 한다고 했을까 이런 후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 강연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저한테도 고스란히 전해져서 아주 달콤한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열정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